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현재 시간은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 저녁 7시 3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 0.6%대 상승하고 있고, 어제 이어서 또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수요일 밤에 목요일 새벽이죠. 327.95로 1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연휴 동안의 거래가 되지 않고 10월 4일 10월 4일에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9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에 대한 브리핑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 체크 포인트들 일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리고 지금 금요일 어, 본장 시작을 이제 한 두어 시간 앞두고 있는데, 어, 장기적인 이평 라인에 제가 주목을 하자라고 얼마 전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은 우리 장세와 조금 다르게 강력하게 가장 중요하게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라인인 빨간 선, 즉 720일 선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서프라임 이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 이동 평균선인데, 마침 지금 그 720 라인이 1년 5개월인가요? 1년 4, 5개월 만에 또다시 그 자리를 돌파했다가 재차 지지받는 그런 위치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로 작년에 이 720 라인을 하향 돌파한 지 1년 만에 상방 돌파를 했었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찍는 그런 변곡 구간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 라인의 지지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국채 금리가 진정세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뭐 물론 계속되는 이제 강한 상승 추세에 있지만, 10년물 최고치가 서브프라임 때 이후로 2007년 10월인가 이후로 최대치를 어제 기록을 했었다가 지금 이틀째 살짝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죠. 현재 기준으로 이제 4.688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4.545 정도로 지금 조금 진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감소 전망에 원유 가격의 상승세도 조금 진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93.68까지 올라갔다가 91.71로 지금 현재 조금 진정되어 있고요. 현재 선물 거래는 지금 9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거래는요. 계속되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뭐 지속되고는 있지만, 일단 이런 이유들 등으로 빅테크주들이 살짝 반등하면서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을 우리 연휴 초반에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3거래일 정도를 3, 4거래일 정도를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그때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지, 아니면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또 셧다운 이슈가 있죠. 9월 30일에 시한 협상 시한이 있는데,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 5년 만에 맞이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17일까지 일단 연방 정부의 지출을 보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여전히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뭐 결국에는 협상을 해서 일단 연장 조치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진통이 있다라는 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미국은 총 5거래일을 더 하는데 더 거래되는데 현재 2거래일 하고 이제 절반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2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하고 살짝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연일 상승한다면 이제 우리 장은 연휴 끝나고 갭 상승을 크게 보일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연휴 전에 했던 옵션 양매수 전략 혹은 콜옵션 매수자들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소용이 없어지겠죠. 그냥 상쇄 처리가 될 테니까 양매수자들은 둘 다 프리가 녹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니면은 가다가 뭐급 이제 이틀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제 급락을 해야만 이제 양매수 쪽에서 이제 풋옵션 쪽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어, 이제 우리 장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목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의 만기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은 목요일에 쉬는 날인 경우 하루 앞당겨서 만기를 보내고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의 경우는 순연제를 선택해서 월요일이 휴장일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가 자 어쨌든 프리장 수요일에 이제 만기날 프리장 때 참 프리장이 끝나자마자 그날 급등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그날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보셨던 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갭 하락을 크게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그날 밤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떨어지고 프리장에서 이제 갭 하락을 보였는데 프리장 동안에 머물러 있다가 본장 시작 땡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9시부터 해가지고 거의 자 프리장 15분 동안 준비 시작한 느낌이죠. 이게 과연 프리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걸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원래 7월 31일에 이 8시 45분 파생 상품 조기 개장을 결정할 때 이제 프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가 미국장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간극을 좁혀서 정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출발하는 역할도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당초 목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가격 진정 효과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격 진정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본장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더 키워준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리장 때 만약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 가격 진정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해줬다면 오늘 올라갈 부분의 대부분을 나눠서 프리장 때 서서히 올라갔어야 맞는 거죠. 프리장 때 천천히 올려줬어야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가격 진정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본장 초반의 변동성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관들의 당일 거래 세팅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오늘 포지션 세팅을 하는 거예요. 프리장 때 거래를 살짝 주면서 자 이때 뭐 정보도 없습니다. 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프리장 때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늘 장의 변화를 세팅을 하고 개인들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프리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해서 이제 2달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도 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뭐 불리한 조건이지만 잘 해봐야죠. 우리는 우리 할 거 해야죠. 그래서 전일 제가 숏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오버나잇을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특히나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지고 넘어가실 분들 조사를 또 해봤었습니다. 그쵸?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이 밑으로 나의 포지션 오픈 가능하신 분들만 오늘 숏 잡을 상품을 이제 적어주세요. 오버나잇 하시는 경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이제 코멘트를 드리기로 했는데 월물 이제 풋 312.5 오케이 좋아요. 월물 320
풋옵션 좋아요. 월물 320 풋옵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쭉 밑에 요 밑에도 이렇게 우리 정혜원빵 분들이 파생방 분들이 써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확인까지 하고 그날 이제 하루를 야간에 오버나잇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개파락이 크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전략은 일단 절반 정도는 익절 청산, 개파락의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오늘 하루를 좀 보면서 분할 청산을 해보자 였는데 뭐 조금 뭐 반납했어요. 그죠? 급등해가지고 어쨌든 반 청산 이후에 나머지를 청산. 어차피 막판에만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반 수익에 나머지도 수익이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전략 매도 이건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프리장 때 이러고 있다가 본장 때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나중에 뭐 끌어올리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본장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께서 수익을 뭐 323.53%도 있고 퍼센트죠. 71.41%로 43만 원, 이거 111만 원, 뭐 그다음에 뭐 128만 원 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210만 원 그쵸.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점심 때 제가 소액으로 베팅할 자리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팅 가능한 자리, 소액 트레이딩 가능한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신 분 해가지고 명절 용돈까지 마련하셨다. 여기서 롱하고 청산 타점까지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이글 어제 여기 별표 3개 쳐놨죠. 어제 숏 오버나잇 된다 하셔서 이번 달 혼자 조금 오버하다가 잃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오버하시다가 잃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오버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지만 꼭 그 오버하다가 잃은 것을 반드시 교훈으로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반드시 익혀야 수업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찾아오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 다 찾아왔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4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미리 해두었다라고 하셨는데 야 보니까 뭐 800만 원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에 근데 오버나잇 너무 위험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만회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무리를 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무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은 오버나잇이 사실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관점을 그래도 확률 높은 걸 드렸을 때 좀 베팅을 하셔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6만 원을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쭉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연휴 지나고 더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올려주신 것들을 보고 저도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우리 그날 이제 이렇게 청산하고 나서 그날 시장을 보니까 연휴를 앞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판 아침에 초반에도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변수가 좀 있었는데 이거 풋옵션 엄청 빨리 죽었거든요 이때. 그 다음에 콜옵션도 바닥 다 죽었던 거 막 살아났고 그랬는데 막판 변수도 강한 날이었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해가지고 3시 넘어가지고 막 급변동 있었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327.5 콜옵션을 막 바짝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콜옵션에서 개인들이 원래 그 자리를 좀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막 그 자리를 땡겨주니까 개인들이 요거죠. 개인들이 탈출을 좀 했어요. 여기서 다 죽었던 게 요거 다 죽었던 게 이렇게 지금 몇 배입니까? 여기가 고가가 지금
0.34였고 지금 17배예요. 그러면 최저가 대비 17배를 부활시킨 거예요. 17배 순간적으로 막판에 급등하면서 17배를 부활시키니까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비중을 채워왔던 개인들이 일부 탈출을 합니다. 약 1만 계약 정도 탈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기 보시면 1만 계약 이상 막판 청산. 그래서 이런 막판 변수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막 땡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327.5까지 결제시킬 건가? 라고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갑자기 급변동을 하더니 코스피 200이 결국에는 결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종가에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노리던 그 327.5 개인들한테 일부 수익까지 챙겨주거나 아니면 뭐 탈출하게 해주는 정도로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가 기관들에게 막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327.5 콜옵션을 바짝 땡기면서 결제를 노려봤으나 해당 행사가가 대량 매도 포지션, 해당 행사가의 327.5죠. 327.5 콜의 대량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금융투자의 방어에 막혀서 결제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좀 화려한 만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30분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탈출 기회까지 좀 줬다. 1만 계약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시간 대비 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긴 날 마감 시간에 이 변수 이 또한 이 위클리 옵션 혹은 월몰 옵션의 매력이 아닐까. 이제 만긴 날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결과 추정치 한번 볼까 합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 327.5 결제를 못 시키고 326.71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등합이 3일 연속 7.09로 동일하게 마감했습니다.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모두 등합이 7.09로 마감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딱 두 자릿수,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등합은 매일마다 적당한 비율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속 꾸준히 등합은 이제 시간가치 감소로 계속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지금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프리가 그만큼 떠 있다라는 겁니다. 감소하지 않고. 그래서 차후 이 프리가 왜 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차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후 급변동이 생길 확률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차후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근데 보통 급락이 많아요. 사례가. 그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변동성 지수도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이런 상태로 끝났어요. 일봉 보시면 추세의 저항 라인에 딱 근접해 붙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돌파로 나가는 거냐, 돌파로 펌핑돼서 나가냐, 아니면 여기서 또 막혀서 내려와서 진정된 시장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할 거예요. 요 변동성 지수의 10월 4일, 5일 요때 초반 움직임에 따라,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그래서 뭐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를 보면 외국인들이 16억 정도 손실을 본 것 같고요. 뭐 다른 데서 해지했겠죠. 개인들이 손실을 좀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325 콜옵션과 327.5 콜옵션 개인 베팅했던 그 자리가 이제 막판 상승에 손실이 축소되면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손실이 금융투자가 44억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타 법인이 11억 정도 손실 보면서 합쳐서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이제 다른 주체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연휴가 이제 끝나면 10월 4일과 10월 5일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또 한 번 연속으로 겪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수정을 조금 했는데요. 9월 27일에 우리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10월 4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고 10월 5일에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으면서 사상 최초로 3거래일 연속 옵션 만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특별히 크고 작은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변동성 지수의 추세 상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연휴 이후에 완전히 돌파하는지 막히는지.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찍고 돌아서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매 자금을 늘리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은 하방 변동성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차분하게 내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내렸다 하면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급격하게 다시 변동성이 생길 준비를 하는 도움닫기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일부로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감.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27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과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에 잠시 포인트들, 추석 중과 추석 이후의 포인트들 일부를 조금 다루어 봤습니다. 제가 연휴 중에 하나를 더 올려드릴 건데요. 그거는 이제 연휴 이후에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에 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연휴 중에 올라오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환영합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오픈톡 주소로 문을 두들기시면 됩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추석 명절 연휴 알차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10월 4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